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얼른 안 일어나? 시어머니의 차가운 물벼락에 정신을 차린 은결의 눈에 들어온 건 물에 젖어 일그러진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눈을 그렇게 떠? 네가 그러면 어쩔 건데? 씩씩거리는 시어머니 금자의 독설에도 은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눈동자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냉기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죠. 시댁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가련한 며느리에게 숨겨진 재산이 무려 100억 원이나 있다는 사실을. 사모님,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시어머니의 굴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에게 행운이 가득 찾아올 거예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연을 정성스레 녹여내서 전하는 꼬순이네입니다. 저희 영상은 실화 바탕의 재구성 또는 창작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시각적인 몰입감을 위해 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4시 노량진 수산시장의 차가운 바람이 은결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만이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시장 통로를 걸으며 은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 박금자가 지난밤 전화로 주문한 특급 보양식 재료 목록이 적힌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야, 전복은 딱 내 손바닥만 한 놈으로 골라와. 광어는 펄떡펄떡 뛰는 놈으로 2kg 넘는 거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말고. 고등어 사왔는데 조금이라도 비린내 나면 그날로 너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았어. 금자의 까칠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결은 단골 수산물 상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춰 섰습니다. 어구, 새댁. 오늘도 어김없이 이 새벽에 나왔네? 얼굴이 반쪽이 됐어. 상인이 혀를 차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시어머니 드릴 전복이랑 광어 제일 좋은 놈으로 좀 골라주세요. 아이고, 말도 마. 그 집 시어머니 진짜 해도 너무하시지.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맨날 새벽같이 쥐 잡듯 잡아대니. 쯧쯧. 상인의 동정 어린 말에 은결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결은 스마트폰을 꺼내 증권 앱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보며 은결의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던 엠퓨처 주식이 기적처럼 상승해 있었습니다. 100억?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꿔서 이 지옥 같은 집을 사버릴 수도 있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오전 7시 골든타워 저택의 주방에서 은결은 방금 사온 재료로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전복죽의 고소한 냄새가 주방 가득 퍼졌습니다. 광어에는 눈이 부시게 정갈하게 담고 각종 나물과 김치를 대궐 잔치상처럼 차려 올렸습니다. 여보, 진호씨, 아침 먹어야지. 어서 일어나. 은결이 남편 이진호를 깨우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진호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쓴 채 짜증을 확 냈습니다. 아씨, 시끄러워 죽겠네. 잠 좀 자자고, 잠 좀. 회사 늦겠어. 어머니도 곧 나오실 텐데 얼른 세수라도 해요. 은결이 다시 조곤조곤 말했지만 진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진호의 스마트폰 화면이 반짝하고 켜졌습니다. 메신저에는 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사진이 한 장 와 있었습니다. 낮 뜨거운 옷차림을 한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은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진호를 깨운 후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겉으로는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상 다 차렸습니다. 은결이 금자의 방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리며 금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비싼 실크 잠옷을 걸쳤지만 그 얼굴은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험상궂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한 거니? 어디 맛없게만 해봐라. 금자가 식탁으로 쿵쾅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상을 훑어보더니 대뜸 미간을 찌푸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전복죽 때깔이 왜 이래? 너 이거 전복 내장 아까워서 빼돌렸지. 어머니, 그럴 리가요. 전복을 아주 진하게 우려내서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이래서 근본 없는 고한년들은 안 된다니까. 음식하는 솜씨만 봐도 천박하기 짝이 없어. 금자가 갑자기 전복죽 그릇을 번쩍 들더니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챙그랑 그릇이 박살나며 뜨거운 죽이 은결의 옷과 다리의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다시 만들어와. 내 입맛에 딱 맞게 정성 들여서 다시 가져오라고. 은결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뜨거운 죽이 손등에 닿아 빨갛게 익어갔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공짜 밥만 처먹고 자라서 그런지 음식 귀한 줄을 몰라요. 저 꼴 좀 봐. 금자가 입에 담지 못할 독서를 퍼부어댔습니다. 은결의 손이 잠시 파르르 떨렸지만 다시 묵묵히 그릇 조각을 치웠습니다. 이때 남편 진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바닥을 닦고 있는 아내를 벌레 보듯 힐끗 보더니 금자에게 애교를 떨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사모님들이랑 골프 치러 가신다면서요? 기분 좋게 다녀오세요. 그래, 박사모가 자기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해대서 나도 질 수가 없잖니. 진호가 스마트폰을 툭툭 만지며 은결에게 툭 내뱉었습니다. 야, 은결아. 오늘부터 너 용돈 깎았다. 푼돈 귀한 줄 알아야지. 얼마로 줄였는데요? 은결이 걸레질을 멈추고 낮게 물었습니다. 딱 10만 원. 그 정도면 너 하나 먹고 사는데 충분하잖아.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10만 원으로 어떡해? 어머니, 보양식 한 번만 사도 끝나는 돈인데. 어머, 이 말대답하는 것 좀 봐. 야, 10만 원이면 큰 돈이야. 고아원에서 주는 대로 받아먹던 애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어디서 눈을 부라려. 금자가 옆에서 거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은결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진호는 아내의 속도 모른 채 비싼 골프복을 챙겨 입으며 으스댔습니다. 나 오늘 귀한 투자자들 만나는 거니까 너는 집구석이나 잘 치워놔, 알았어? 네, 여보. 잘 다녀오세요. 은결이 아주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투자자가 아니라 내연녀를 만나러 간다는 걸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었습니다. 진호가 나가자마자 금자가 또다시 은결을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오늘 백화점 따라와. 내가 고른 쇼핑백들 비서처럼 딱딱 들고 다녀, 알았어? 어디 가서 내 며느리라고 입 뻥긋하지 말고. 네, 어머니. 오후 내내 백화점에서 은결은 수십 개의 쇼핑백을 양손에 가득 들고 금자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예, 너 걸음걸이가 왜 그 모양이야? 빨리빨리 안 따라오고 뭐해? 지옥 같은 하루가 지나고 밤늦게 돌아온 은결은 쉴 틈도 없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진호는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와서는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야, 은결아. 너 예전에 사놓은 그 오피스텔 있지? 그거 보증금 좀 빼서 놔줘. 회사가 좀 급하거든.
그건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고아원 동생들 돕겠다고 마지막으로 남겨둔 돈이에요. 에이, 마누라 돈이 내 돈이지. 나중에 잘 되면 10배로 갚아줄게. 잔말 말고 내일 당장 가져와. 은결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인간들이 기어이 내 마지막 안식처까지 털어가려 하는구나. 그날 밤 은결은 방에서 부모님의 낡은 사진을 조용히 거실로 가져나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으조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시작할게요. 저 사람들 피눈물 쏟게 해줄게요. 은결은 떨리는 손으로 변호사 상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내일 이혼 서류 접수해줘. 그리고 골든타워 비리 자료 세상에 터뜨릴 준비 다 됐어. 창밖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복수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잠시 소파에서 눈을 붙인 은결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금자가 물이 가득 찬 은색 세수대야를 들고 오더니 그 안에 가득 찬 찬물이 은결의 얼굴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은결의 실크 잠옷이 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고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얼른 안 일어나? 금자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은결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물벼락에 정신을 차린 은결의 눈에 들어온 건 물에 젖어 일그러진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은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어디서 눈을 그렇게 떠? 네가 그러면 어쩔 건데? 씩씩거리는 시어머니 금자의 독설에도 은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은결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무언가가 끝났다는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결이 품고 잠들었던 소중한 부모님의 낡은 사진이 물에 젖어 일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은결은 부모님의 사진을 손에 꼭 쥐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지옥 같은 분노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은결은 평소와 다르게 금자의 국그릇을 식탁 끝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놓았습니다. 툭 치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로운 꼬락서니가 마치 은결의 조용한 반항처럼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어젯밤부터 내린 비가 여전히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한술 뜬 금자가 얼굴을 확 구기며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야, 너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 거야? 국이 이게 뭐야? 얼음장처럼 차갑잖아. 나보고 이걸 먹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어머니, 날이 습해서 금방 식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은결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금자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는지 국그릇을 번쩍 들어 은결의 얼굴을 향해 확 던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은결이 날아오는 그릇을 가볍게 쓱 받아내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금자가 당황해서 말을 다 더듬었습니다. 은결의 눈빛이 예전처럼 비굴하지 않고 서슬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자가 분을 못 참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은결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은결이 금자의 손목을 쇠파이프처럼 강하게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야야, 이거 안 놓아. 이 더러운 게 감히 누구 손을 잡아. 이제 그만하세요, 어머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으니까. 은결은 금자의 손목을 절대 놓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검은 글씨로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아주 굵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 잠에서 덜 깬 진호가 거실로 나오다 식탁 위의 서류를 보고는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은결이 너 미쳤어. 지금 제정신이야. 진호가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이 고아년이 어디서 감히 이혼 소리를 입에 올려. 너 우리가 걷어주지 않았으면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으려니 어디서 배은망덕하게 이래. 당신이 그 예쁜 입으로 나불대던 사랑이 이런 거였어? 자, 이거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오나 봐. 은결이 가방에서 사진 뭉치 수십 장을 진호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습니다. 진호가 내연녀와 호텔을 드나들며 히히덕거리는 추잡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건 네가 이걸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하던 지난 3년 동안 나는 당신들의 그 더러운 행적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었어. 이제 알겠어? 은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금자가 분노에 못 이겨 은결의 머리채를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인연이 아주 작당을 했구나. 야, 인연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 금자가 은결의 어깨를 밀치며 대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몸뚱이만 나가. 옷 한 벌도 아까우니까. 이 쓰레기 같은 년. 금자가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은결은 비에 쫄딱 젖은 채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은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도준이 우산을 받쳐들며 다가왔습니다. 은결아, 괜찮아? 몸은 안 상했어? 걱정 마. 은결이 차에 올라타며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도준이 시동을 걸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이제 진짜 칼을 휘두를 때네. 준비됐어? 그래. 골든타워 법인 계좌부터 싹 다 막아버려. 은결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은결은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골든타워의 돈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채권자 권한으로 골든타워 모든 자산에 가압류 신청 들어갔습니다. 승인 떨어졌습니다. 도준이 보고하자 은결이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좋아. 그 할망구 박금자 명의로 된 카드란 카드는 싹 다 정지시켜. 오늘 아주 큰 망신을 줄 거니까. 그 시각 시댁 저택에서는 금자와 진호가 씩씩거리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년이 무슨 배짱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어. 내일 당장 변호사 불러서 땡전 한 푼 못 들고 나가게 해. 어머니, 걱정 마세요. 고작 고아 출신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발 저려서 다시 기어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진호가 비웃으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미 은결이 자기들 목줄을 쥔 최대 채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금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사모님들과 최고급 호텔 식당에서 오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은결을 쫓아낸 게 무슨 훈장이라도 되는 양 떠벌려댔습니다. 아유, 말도 마세요. 그 지긋지긋한 고아년 드디어 내쫓았더니 속이 다 시원해. 이제야 우리 집이 사람 사는 집 같아. 호호호, 역시 박 사모님이 결단력이 있으셔. 진작 그러시지 그랬어. 다른 사모님들이 입바른 소리를 하며 맞장구 쳤습니다. 거하게 식사를 마친 후 금자가 거만하게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쏠게. 다들 기분 좋게 먹었지? 매니저가 카드를 받아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카드 단말기에서 기분 나쁜 경고음이 삐삐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나옵니다. 매니저의 말에 금자의 얼굴이 순간 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다시 해봐, 다시.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금자가 당황해서 허둥지둥 다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해. 내 이름으로 된 개인 카드야. 이건 확실해. 하지만 그 카드 역시 먹통이었습니다. 사모님들 사이에서 기분 나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박 사모님. 설마 돈도 없으면서 우리 데려와서 무전 취식시키는 건 아니죠? 아니, 골든타워가 망했다는 소문이 돌더니 진짜인가 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네. 금자의 얼굴은 이제 잘 익은 대추처럼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평생 남무시하며 살던 여자가 지인들 앞에서 인생 최대의 개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내 카드가 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하지만 은행원의 대답은 서늘했습니다. 사모님, 법인 계좌가 가압류되면서 가족 카드와 개인 신용카드까지 모두 지급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옆에 있던 김 사모님이 혀를 쯧쯧하며 대신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아유, 박 사모님. 돈 없으면 말을 하지 그랬어. 내가 사줄 수도 있는데 말이야. 불쌍해서 어쩌나. 금자는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길에도 금자는 화풀이 대상을 찾아 매니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야, 너희가 일부러 그런 거지. 내 카드가 왜 안 돼?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금자를 끌어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사모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 끌려가듯 쫓겨난 것입니다. 그 시각 회사 사무실에서 진호도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회사 금고가 텅 비었다고. 모든 계좌가 압류됐어. 네, 대표님. 어떤 페이퍼 컴퍼니에서 우리 채권을 다 사들여서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당장 부도나게 생겼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금자는 돈이 급해지자 명품 가방이라도 팔려고 중고 업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에르메스 백이랑 샤넬 백 좀 팔려고 하니까 사람 보내.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금자 씨 명의의 모든 고가 자산은 이미 압류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서 저희가 매입할 수 없습니다. 뭐? 누가 감히 내 물건을 압류해? 금자가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진호가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완전히 망했어요.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채권자가 누구길래 이래? 은결이가 우리 회사 최대 채권자라고요. 우리가 무시했던 그 고아년이 우리 집 기둥을 다 뽑아버렸다고요. 그 말을 들은 금자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시각 펜트하우스에서 은결은 창밖으로 보이는 골든타워 사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은결이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박금자 씨, 이진호 씨,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흘릴 피눈물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카드 정지 사태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골든타워는 연쇄적인 어음부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회사 로비에는 사채업자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독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진호 대표 이 자식 어디 숨었어? 돈 떼먹고 도망가면 무사할 줄 알아. 야, 당장 안 나오면 오늘 여기 싹 다 때려 부순다. 내 돈 내놔. 이 사기꾼 놈아. 사무실 안에서 직원들은 옹기종기 모여 불안에 떨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회사가 정말 폭삭 망하는 거 아냐? 우리 이번 달 월급은커녕 퇴직금 한 푼 못 건지게 생겼네. 말도 마, 사장님 얼굴 본 지가 언젠데. 벌써 어디 해외로 튄 거 아냐?
진호는 사무실 안쪽 골방에 틀어박혀 머리를 쥐어뜯으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시뻘건 글씨가 적힌 독촉장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거야? 누가 내 목을 죄는 거냐고. 으아. 진호가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릴 때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네, 대표님. 해외에서 투자하겠다는 분이 연락 왔습니다. 뭐? 투자자? 진짜야. 진호의 눈이 번쩍 떠지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네, 이름이 앤더슨이라는데 우리 회사 사업 계획서 보고 크게 관심이 있다고 지금 바로 만나자고 합니다. 진호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장 만나자고 해. 내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그 사람 붙잡아야 돼. 다음 날 진호는 최고급 호텔방에서 앤더슨을 만났습니다. 노란 머리에 눈이 파란 중년 신사가 명품 정장을 딱 차려입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헬로우, 미스터리. 반갑습니다. 앤더슨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자 진호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앤더슨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골든타워는 아주 튼튼한 회사입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허허,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구미가 당기더군요. 그래서 급하게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저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진호가 비굴하게 손을 비벼대자 앤더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억이라.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죠. 하지만 진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앤더슨이라는 남자가 은결이 거액을 주고 고용한 연기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시각 골든타워 저택에서는 시어머니 금자가 쫄쫄 굶은 채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물 한 병 없고 그 많던 가사 도우미들도 월급 안 준다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내가 박금자야. 골든타워 사모님이라고. 금자가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다가 문득 은결의 차가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설마 그 고아년이, 그년이 여태 나를 속이고 이 사단을 만든 거야. 아이고, 내 팔자야. 금자의 얼굴이 악마처럼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금자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방송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 양반,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 며느리가 나를 때리고 굶기고 내 금부치까지 다 훔쳐서 도망갔어. 세상에 이런 배은망덕한 년이 어디 있어.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혹시 때렸다는 증거 사진이나 녹취가 있습니까? 증거? 그까짓 거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만들면 돼. 내 팔뚝 내가 때려서 멍들게 하면 그게 증거지. 금자가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이미 그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은결을 만난 상훈이 노트북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은결아, 저 할망구가 방송사에 거짓 제보를 했어. 너를 아주 천하의 악질 며느리로 만들려고 작정을 했네. 후후, 예상했던 일이야. 오빠, 우리 그동안 모아둔 영상이랑 녹취록 있지? 그거 지금 바로 방송사에 뿌려줘. 알았어. 저쪽에서 한마디 하면 우리는 10마디로 갚아줘야지. 상훈이 능숙하게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은결은 부모님의 사고 당시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태상건설, 이 인간들이. 골든타워의 전신인 태상건설이 은결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온 보상금을 몰래 가로채서 회사를 세웠다는 증거 계약서였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우리 엄마 아빠 피눈물 흘리게 만든 원수들. 당신들 이제 제명에 못 죽어. 은결의 눈에서 서슬 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진호는 다시 앤더슨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앤더슨의 표정이 어제와 달리 얼음장 같았습니다. 미스터리 미안하지만 투자는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네. 아니 왜요? 어제는 긍정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진호가 자지러지며 물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회사가 아주 껍데기만 남았더군요. 이런 망해가는 구멍가게에 내 귀한 돈을 쓸 순 없죠. 앤더슨이 차갑게 돌아서자 진호가 그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요. 앤더슨 선생님, 500억이 아니면 100억이라도, 아니 50억이라도 제발. 하지만 앤더슨은 진호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진호의 마지막 동아줄이 썩은 줄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회사 입구에서는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진호, 이 새끼 손가락 하나 잘려야 정신 차리지. 당장 안 나와. 진호는 화장실 칸 안에 숨어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채업자들에게 끌려 나온 진호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일주일만, 딱 일주일만 더 주세요. 어떻게든 돈 해오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한편 금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은결의 펜트하우스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아서자 바닥에 드러누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야, 은결이 2년 당장 나오라 그래. 내 아들 잡아먹고 우리 집안 망친 년. 너 오늘 내 손에 죽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구경을 하기 시작할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은결이 우아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은결은 악을 쓰는 금자 앞에 천천히 다가가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내 방에서 찢어버린 그 사진첩. 그 속에 우리 부모님 인생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뭐라는 거야, 인연이. 이제 당신 인생이 그 사진첩처럼 갈갈이 찢겨서 쓰레기통에 처박힐 차례예요. 기대하세요. 금자는 은결의 눈빛에 서린 살기에 눌려 비명도 못 지르고 뒷걸음질 치다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은 이 광경을 전부 핸드폰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날 밤 은결은 상훈과 함께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묘비 앞에서 은결은 눈물을 꾹 참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다 찾았어. 저 악마들이 엄마, 아빠 목숨값으로 어떻게 호의호식했는지 내가 다 되찾아올게. 상훈이 은결의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은결아, 이제 준비 끝났어. 내일 신문에 주주총회 소집 공고 낼 거야. 골든타워 대주주로서 당신들을 심판하겠다고. 다음 날 아침 신우이 진이가 은결에게 비굴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나 명품 가방 다 팔았어. 제발 우리 오빠랑 엄마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돼? 은결은 코웃음을 치며 그 문자를 바로 스팸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제 용서의 시간은 끝났고 심판의 시간만 남았습니다. 은결은 전국 일간지 일면에 대대적으로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냈습니다. 골든타워 최대 주주 은결, 임시 주주총회 소집 마이너스 현 경영진 해임안 상정. 신문을 본 진호와 금자는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습니다. 은결이가 우리 회사 주식을 40%나 가지고 있다고. 그 고아년이 어디서 그런 돈이 났어. 금자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창밖으로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는 은결에게 슬픔이 아닌 더러운 시댁 식구들을 싹 쓸어버릴 시원한 청소의 비였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아침 상우는 은결에게 특별한 정장을 건넸습니다. 순백의 슈트였습니다. 방탄 소재가 포함된 최고급 원단으로 제작된 것이었습니다. 은결아, 이거 입어봐. 오늘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해줄 옷이야.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방탄 소재까지 넣었으니까 걱정 말고. 상훈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정말 든든하네. 은결이 정장을 입으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 금자가 고아녀는 튀면 안 된다며 강요했던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 옷이 아닌 가장 화려하고 눈부신 화이트 슈트였습니다.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야. 나는 그냥 나 은결이야. 은결이 거울 속 자신에게 서슬퍼런 다짐을 건넸습니다. 주주총회장 입구에는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골든타워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은결이 당당하게 걸어가자 몰골이 말이 아닌 진호가 나타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은결아, 너 정말 이럴 거야. 우리가 부부였잖아. 꼭 이렇게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진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협박하듯 소리쳤습니다. 비켜주세요. 갈 길이 바쁘니까. 은결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가 너한테 언제 그렇게 나쁘게 했다고 이래. 응? 은결아. 진호가 비굴하게 소매를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은결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경호원을 시켜 그를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주주총회장 안은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액 주주들부터 대형 투자자들까지 모든 이의 시선이 은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상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골든타워의 추악한 민낯을 공개하겠습니다. 상훈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진호의 횡령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진호 대표가 회사 돈을 제쌈짓돈처럼 빼돌린 확실한 증거입니다. 장내가 벌집을 쑤신 듯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진호와 내연녀가 호텔에서 히히덕거리는 사진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표라는 인간이 회사 경영은 뒷전이고 불륜에 미쳐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소액 주주들이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세상에, 저런 쓰레기가 우리 대표라니. 내 주식 다 똥값 만든 놈이 저기 있었네. 회사 돈으로 바람을 피워. 저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마지막으로 은결에 대한 학대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금자가 은결에게 뜨거운 죽그릇을 던지고 근본 없는 고아년이라며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악마야?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럴 수가 있어. 너무 심하잖아. 저 집구석은 아주 인간 말종들이네. 주주들이 분노하며 진호를 노려봤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가지고 있던 물병을 진호에게 냅다 던졌습니다. 야, 이 사기꾼 놈아. 당장 내려와. 내 돈 내놔. 이 도둑놈아. 물러가라. 은결이 차분하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제가 골든타워를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은결의 목소리가 홀 안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첫째, 썩어 빠진 부실 투자를 싹 다 정리하고 알짜배기 사업만 남기겠습니다. 와! 하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둘째, 고생한 우리 직원들의 고용을 끝까지 책임지고 밀린 월급 오늘 당장 지급하겠습니다. 더 큰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셋째,
주주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회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곧이어 투표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진호 대표 회의만 찬성 95.7%로 가결되었습니다. 진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얀 종이장처럼 변했습니다. 은결씨 이사회 의장 선출안 찬성 97.3%로 압도적 가결입니다. 은결이 새로운 골든타워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은결은 서늘한 첫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골든타워 저택에 대한 법인 자산회수를 시작하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은결은 집행관들과 함께 직접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금자는 대문을 걸어 잠그고 악을 쓰며 버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대문을 쇠지렛대로 강제로 열어젖혔습니다. 안 돼. 못 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내 집이야, 내 집이라고. 금자가 머리 산발을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은결이 저택 안으로 우아하게 걸어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집은 이제 제 회사 소유입니다. 어머니는 여기서 살 권리가 전혀 없어요. 시뻘건 압류 딱지가 거실 가구며 벽이며 곳곳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은결은 금자가 목숨처럼 아끼던 수억 원짜리 안마의자를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저 의자 지금 당장 마당으로 내놓으세요. 야, 이년아. 저게 얼마짜린데. 너 미쳤어. 어머니가 제 소중한 짐들을 마당에서 다 태워버렸던 날. 기억하시죠? 제가 똑같이 안 해드리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은결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물었습니다. 금자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헉헉거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진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쫓겨나며 은결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기하던 경찰들이 그를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이진호 씨, 당신을 회사 자금 횡령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 회사야. 내 돈이라고. 진호가 개 끌려가듯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결은 이제 텅 빈 저택 거실 한복판에 앉았습니다. 금자가 찢어버렸던 부모님의 사진첩을 정성스레 복원해 가져와 조용히 넘겨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겼어. 이제 다 되찾았어. 은결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 섞인 감정이 배어나왔습니다. 잠시 후 금자는 비싼 옷도 다 뺏기고 얇은 잠옷 차림으로 집행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소문을 들은 동네 주민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가 그 기세등등하던 골든타워 사모님 아냐? 꼴 좋네, 진짜. 천벌 받은 거지. 고아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더니 순식간에 알거지가 됐네. 상우는 은결 곁에서 부모님의 보상금 원금의 이자까지 꼼꼼히 계산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은결아, 총 300억이야. 이 돈은 당신 부모님 피눈물 값이야. 골든타워 자산에서 가장 먼저 당신 계좌로 입금될 거야. 당연히 부모님이 받으셨어야 할 돈이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 은결이 사진첩을 소중히 덮으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결은 고아원 동기들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금자가 평소에 천한 것들 냄새난다며 절대 못 오게 했던 그 거실에서 화려한 고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은결아, 진짜 꿈만 같다. 네가 드디어 해냈구나. 우리 은결이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도 어디 가서 기 안 죽고 떳떳하게 살자. 동기들이 환하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시각 진호는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서 벌벌 떨며 편지를 썼습니다. 은결아, 내가 다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개가 되라면 개가 될게. 제발 선처 좀 해줘. 하지만 은결은 그 편지를 읽지도 않고 파쇄기에 넣어버렸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진호의 비굴한 목숨 구걸이 종이 조각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이 더러운 이름부터 바꿔야지. 은결이 창밖을 바라보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골든타워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딴 은결 글로벌로 바꿀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아 출신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장학재단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이때 도준이 기쁜 소식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은결아, 해외 대형 펀드에서 투자 확정됐어. 이제 우리 회사는 탄탄대로야. 정말 고마워, 도준아. 내 덕분이야. 은결이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과거 은결을 고아라고 무시하고 전화를 피하던 시댁 쪽 지인들이 이제는 줄을 서서 사과 전화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은결은 단 한 통도 받지 않고 싹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상훈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은결 앞에 섰습니다. 은결아, 축하해. 이제 정말 당신만의 찬란한 인생이 시작된 거야. 응, 오빠.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아.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결이 회사로 출근하는데 웬 낯선 여자가 배를 붙잡고 나타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진호 씨 아이를 가졌어요. 우리 진호 오빠 내놔. 이 나쁜 년아. 내연녀가 배를 내밀며 발광을 했습니다. 은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벌레가 기어나왔군. 게임은 아직 안 끝났네. 하지만 이제 은결의 눈빛에는 두려움 따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은결은 내연녀의 등장에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회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내연녀는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진호와 찍은 사진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 남자가 바로 내 뱃속 아이 아버지라고요. 은결 글로벌 사장님이 남의 가정 파탄 낸 거나 다름없어. 내연녀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주변의 기자들과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은결이 침착하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죠. 뭐라고요? 지금 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연녀가 당황했습니다. 임신이 사실이라면 병원에서 확인부터 하고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야죠. 그래야 나중에 양육비라도 청구할 것 아니겠어요? 은결의 차분한 말에 내연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사진이 이렇게 증거로 있는데 무슨 검사까지 해요? 확실한 거라고요. 꿀릴 게 없다면 검사 받는 게 어렵지 않겠네요. 법대로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은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상우는 이미 내연녀의 정체를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은결에게 보고했습니다. 은결아, 저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야. 진호가 돈으로 매수한 가짜 내연녀라고. 역시 그렇구나. 어쩐지 앞뒤가 안 맞더라니. 은결이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호 그 인간 마지막까지 아주 추악해. 내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뺏으려고 짜놓은 사기극이야. 확실한 증거도 잡았어? 당연하지. 진호가 저 여자 통장으로 입막음용이라며 1억 원을 쏜 기록을 확보했어. 빼도 박도 못할 거야. 은결은 즉시 사기 공모로 역고소했습니다. 내연녀는 며칠 후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한편 은결 글로벌의 첫 신제품 런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 제품이었습니다. 언론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은결 글로벌의 기술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 수준이에요. 회사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주가도 앞으로 계속 오르겠어요. 기자들이 연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런칭 행사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은결은 올해의 경영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은결이 수상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솔직히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홀 안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괄시받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스스로 흘린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 큰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시각 금자는 찜질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월세방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TV에서 은결의 시상식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 전현이 저게 누구 덕에 저 자리에 있는데 내 아들 등쳐먹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아? 금자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 리일 곳 하나 없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은결은 금자의 거처를 알아내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금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은결이 차분하게 불렀습니다. 금자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은결아, 너 왔구나? 내가 잘못했다, 얘. 내가 눈이 멀어서 그랬어. 나 좀 여기서 꺼내다오. 옛다, 여기 5만 원요. 은결이 지갑에서 5만 원권을 꺼내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그러셨죠? 제 인생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값없다고. 금자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 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인생의 가격이 딱 이 5만 원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요. 소중히 쓰세요. 은결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금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며 통곡하며 오열했습니다. 진호는 법정에서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폭행, 사기 공모까지 모든 죄목이 확정되었습니다. 은결이 교도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진호가 시퍼런 수감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결아, 나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나가면 정말 잘할게. 응? 제발 탄원서 좀 써줘. 진호가 비굴하게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은결이 이혼 확정 판결문을 차갑게 유리창에 대고 보여주었습니다. 늦었어요.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나 남남이고 마음으로도 완전한 남남이에요. 당신이 지은 죄 거기서 꼬박꼬박 다 갚고 나오세요. 은결아, 여보, 가지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 얼굴 보는 것도 이제 끔찍하니까. 은결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결 글로벌 재단 설립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은결은 자신을 도와준 가사 도우미들과 시장 상인들을 귀빈으로 초청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우리 같은 사람들까지 이런 화려한 파티에 불러주시고 정말 고마워요. 은결 사장님 덕분에 우리 손주 학비도 걱정 없게 됐어요.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에 은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상훈이 은결에게 다가왔습니다. 은결아, 할 말이 있어. 이제는 숨기지 않을래. 뭔데 그렇게 진지해? 사실 대학 때부터 너만 바라봤어.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 늘 미안했어. 이제야 고백할 용기가 생겼어. 상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내 마음 느끼고 있었어. 묵묵히 지켜줘서 고마워, 상훈아. 은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게.
내 곁에서 평생 함께하자. 좋아. 우리 같이 걸어가자. 두 사람이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은결은 부모님의 사고 지점에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시댁이 가로챘던 부모님의 인생을 사회적 공헌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저 이제 자유예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은결이 추모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결글로벌의 주가는 날마다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은결은 대한민국 여성 부호 순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과거 시어머니의 짐꾼 노릇을 하며 쇼핑 비서를 했던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제는 VIP 라운지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은결 회장님, 오시는 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매니저들이 길게 줄을 서서 연신 인사했습니다. 금자가 자신을 노예처럼 부려먹던 그곳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여유를 즐겼습니다. 신우이 진이는 돈을 빌리려다 실패하자 분풀이로 은결의 차를 긁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은결은 조금도 봐주지 않고 손괴죄로 고소했습니다. 언니, 우리 사이에 어떻게 이래? 수리비 좀 나오기로 써니 고소까지 해? 진이가 울며불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거야. 너도 네가 한 짓에 책임져야지. 은결은 고아원 친구들을 회사의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은결아, 정말 꿈만 같아. 우리가 번듯한 직장에 다닐 수 있다니. 이제 우리도 남들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은결은 자신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구박받던 며느리의 슬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상훈과 함께 조용한 별장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처음으로 일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시 최고의 복수는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하는 거였어. 은결아,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도준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은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체불명의 기업 사냥꾼이 은결글로벌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은결글로벌의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의문의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단기간에 15% 지분을 확보하며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해 왔습니다. 도준이 급하게 은결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정체 모를 투자회사가 우리 주식을 무섭게 사들이고 있어요. 벌써 지분이 15%나 됩니다. 누군지 모르는 투자회사가 우리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 도준아, 배우를 조사해봤어? 은결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유령 회사처럼 이름만 걸어놓은 페이퍼 컴퍼니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추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누군가 작정하고 덤비는 게 분명해요. 그날 밤 은결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 김철수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몸 생각하셔야죠. 이제 그만 퇴근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차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고마워요, 철수 씨. 이것만 정리하고 금방 일어날게요. 먼저 들어가 봐요. 은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몰래 은결의 일정과 동선을 외부로 유출하고 있었습니다. 진호가 감옥에서 접촉한 어둠의 세력과 결탁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은결이 회사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갑자기 검은색 벤이 끼익 소리를 내며 나타났습니다. 은결 회장, 거기 딱 서. 복면을 쓴 덩치 큰 괴한들이 차에서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은결이 차에 타려던 순간
괴한들이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람 살려요. 거기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은결이 목청껏 소리쳤지만 야속하게도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괴한들은 비명 지르는 은결의 입을 막고 벤에 태워 외딴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낡은 의자와 책상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잔말 말고 여기 사인해. 은결글로벌 경영권 포기 각서다. 여기 이름만 적으면 무사히 보내주지. 괴한 중 한 명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체 누구 지시로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진호가 시켰니? 아니면 그 어머니니? 은결이 겁에 질린 기색 없이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묻지 말고 서명만 해. 안 그러면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 괴한이 책상을 쾅 치며 협박했습니다. 그 시각 상우는 은결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은결의 스마트워치 GPS를 추적했습니다. 위치가 잡혔어. 시외 외딴 창고야. 빨리 차 돌려. 상훈이 특수보안팀과 함께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창고에서 은결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솔직해지자고. 너희들 돈 때문에 이런 일 하는 거잖아. 너희 보스가 얼마 주기로 했어? 뭐야? 갑자기 돈 이야기는 왜 해? 그 사람이 주기로 한 돈 내가 딱 2배로 줄게. 지금 당장 내 손 풀어주고 여기서 나가게 도와줘. 난 약속 지키는 사람이야. 은결의 제안에 괴한이 눈동자를 굴리며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꼼짝 마. 경찰과 보안팀이다. 손들어. 상훈과 보안팀이 번개처럼 들이닥쳤습니다. 괴한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금세 제압되었습니다. 은결아, 무사했구나.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상훈이 달려와 은결의 팔과 얼굴을 살폈습니다. 응, 나 괜찮아. 상훈아, 네가 올 줄 알았어. 정말 다행이야. 은결이 안도하며 대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배우에 김철수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철수는 진호로부터 거액을 받고 은결의 정보를 유출했던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김철수를 당장 체포하세요.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은결이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김철수는 은결의 기밀 서류를 가방 가득 챙겨 해외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결이 미리 설치한 추적 장치에 의해 공항 게이트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김철수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납치 사건으로 회사가 시끄러워지고 주가가 폭락하자 은결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사재를 털어주식을 대량 매수한 것입니다. 내 전 재산을 다 걸어서라도 우리 주식을 사들일 거야. 한 주도 뺏길 수 없어. 회장님,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입니다. 실패하면 모든 걸 잃으실 수도 있어요. 도준이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도준아, 이건 그냥 회사가 아니야. 우리 부모님의 피땀이 서린 곳이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회사를 지키겠어. 은결의 의지는 바위처럼 확고했습니다. 감옥에서 진호는 납치 계획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노에 못 이겨 벽에 머리를 박는 자해를 했습니다. 은결 이 나쁜 년.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죽여버릴 거야. 진호가 눈이 뒤집혀 발광하며 소리쳤습니다. 결국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정신병동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한편 금자는 시장에서 배가 너무 고파 물건을 훔치다 걸렸습니다. 이 도둑 할망구야. 나이가 몇인데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은결글로벌 회장 시어머니야. 너희들 이러면 다 죽어. 금자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을 뿐이었습니다. 그 추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했습니다. 은결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으면서도 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은결아, 제발 잠 좀 자. 몸부터 챙겨야 회사를 살릴 것 아니야. 상훈이 안쓰러운 눈으로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상훈아, 나 괜찮아. 지금 이 순간에도 적들은 우리를 노리고 있어. 나한테는 회사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해. 은결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상훈은 적대적 NNA 세력의 자금 출처를 끈질기게 파헤쳤습니다. 결국 그 돈이 검은 조직의 불법 도박 자금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거 봐, 은결아. 전부 구린 돈이었어. 당장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자. 그래, 아주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해.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전해줘. 은결이 동의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은결의 곁을 지킨 직원들에게 은결은 특별 성과급을 듬뿍 지급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만 믿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결이 눈시울을 붉히며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적대적 NNA 세력은 은결의 매서운 역공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회사가 은결글로벌에 흡수 합병당했습니다. 병실에서 퇴원하는 은결이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야. 이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해. 사옥 로비에 들어서는 은결을 향해 수백 명의 직원들이 길게 늘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환영합니다. 회장님 최고. 진심 어린 환영 소리에 은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상훈아, 도준아, 드디어 우리가 이겼어. 은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은결은 적대적 NNA를 시도했던 기업 사냥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무려 500억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단호하게 은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장님, 이겼습니다. 전액 승소 판결입니다. 상훈이 서류를 흔들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상훈아. 이제 그놈들이 가진 모든 재산을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몰수할 수 있겠네. 은결이 차디찬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훈은 진호의 추가 범죄 증거도 낱낱이 확보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외부 세력과 붙어먹으며 범죄를 모의한 기록들이었습니다. 진호 그 인간, 죄질이 너무 나빠서 형량이 5년이나 더 늘어났어. 이제 총 12년 확정이야. 12년이라. 청춘을 다 감옥에서 썼겠구나. 이제 겨우 셈이 맞네. 은결이 담담하게 손가락을 꼽으며 계산했습니다. 김철수의 배우를 끝까지 캔 덕분에 진호가 꼽을 쳐두었던 마지막 비자금 50억 원도 찾아냈습니다. 회장님, 진호가 숨겨둔 50억 원도 방금 국고로 환수시켰습니다. 도준의 보고에 은결이 시원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주 깨끗하게 청소됐네. 남의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한편 금자는 정신병동에서 쫓겨나다시피 퇴원한 후 고시원에서 비참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은결이 일부러 마련해준 창문 하나 없는 가장 값싼 방이었습니다. 은결이 직접 금자를 찾아갔습니다. 좁고 퀴퀴한 방에서 금자는 퉁퉁 불어터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은결이 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누구야? 아유, 깜짝이야. 금자가 겁에 질린 눈으로 문을 빼꼼 열었습니다.
은결의 화려한 모습을 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은결이 너니? 어머니 시장하실까봐 드실 거 좀 가져왔어요. 은결이 쇼핑백에서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빵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고? 이걸 먹으라고 주는 거냐? 왜요? 어머니가 예전에 저부려 먹으면서 상한 음식 던져주셨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전 그걸 먹으면서도 어머니 눈치를 봤는데 어머니는 왜 못 드시겠어요? 은결이 서늘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금자는 사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결의 기세에 눌려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결 글로벌에는 이제 윤리경영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상훈이 초대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상훈아, 우리 이제부터는 법 없이도 사는 정직한 회사 한번 만들어보자. 은결아. 너랑 나랑 손잡고 다시는 억울한 사람 없는 세상 만들어야지. 은결이 상훈의 손을 꼭 쥐며 약속했습니다. 그때 도준이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대박입니다. 우리 은결 글로벌이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갔대요. 뭐라고? 정말이야? 네. 방금 포브스에서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회사를 주목하고 있어요. 은결은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의리를 지킨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했습니다. 두둑한 성과급은 물론이고 회사 주식까지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 발 뻗고 잘 집을 샀어요. 회장님은 우리들의 영웅이십니다. 평생 뼈를 묻겠습니다. 직원들의 진심 어린 눈물에 은결의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훈이 은결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습니다. 펜트하우스 테라스 아래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결아,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지? 이제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나랑 결혼해 줄래? 상훈아. 응, 그럴게. 은결이 벅차오르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습니다. 은결은 부모님의 보상금 전액을 털어 고아들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세상이 이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같은 시각 진호는 정신병동 벽에 내 돈 이라는 글자만 손톱이 빠지도록 적으며 미쳐버렸습니다. 신우이 진이는 은결의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다 저 여자 완전 뻔뻔한 거 아니야? 하는 시민들의 손가락질에 도망치듯 자취를 감췄습니다. 은결은 전문 상담을 받으며 마음의 응어리를 하나둘 풀어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평화로워요. 밤에 잠도 잘 오고요. 그동안 참 잘 견뎌내셨습니다. 이제는 웃을 일만 남았어요. 상담사의 따뜻한 위로에 은결은 비로소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결 글로벌은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었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초청받은 은결이 연단에 섰습니다. 과거 금자가 자신을 무시하며 조롱하던 바로 그 화려한 장소였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나를 괴롭힌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결의 당당한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위치에서 가장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남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수천 명의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연단을 내려오는 은결을 상훈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은결아,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최고야. 고마워, 상훈아. 네가 곁에 있어서 가능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저 이제 울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게요. 은결이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은결이는 제가 평생 책임지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상훈이 은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길고 험했던 복수의 여정은 마침내 막을 내리고 두 사람 앞에는 눈부시게 밝은 미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풍파가 지나간 2년 후 은결과 상훈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고아원 동기들과 회사 직원들, 그리고 은결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만 참석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결아, 정말 축하해. 이제 눈물 흘릴 일은 다 지나갔고 웃을 일만 남았다. 행복하게 살아. 도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마워, 도준아. 네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거야. 내 마음 알지? 은결이 도준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은결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은결아, 놀라지 말고 들어. 진호가 교도소에서 사고를 당했대. 상훈이 혹시나 은결이 마음 쓸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고라니요? 대체 어떤 사고예요? 교도소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졌는데 척추를 크게 다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대. 이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더구나. 은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곧 담담해졌습니다. 결국 자업자득이네. 자기가 지은 죄 하늘이 다 보고 계셨던 모양이야. 이제 그 사람 일은 내 마음에서 완전히 지웠어. 더 이상 진호에 대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금자는 노숙자, 무료 급식소를 전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은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은결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 못난 시 어미를 용서해라.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고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은결 글로벌은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여성 1위에 올랐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미국 잡지 표지 모델로 회장님이 나오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직원들이 잡지를 들고 오며 환호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나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야. 우리 직원들이 밤낮 없이 고생해준 덕분이지.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야. 은결이 환하게 웃으며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은결은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을 인수했습니다. 현대식 교육타운으로 완전히 탈바꿈시켰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이곳 아이들은 가난 걱정 없이 꿈을 마음껏 꿀 수 있을 거예요. 고아원 역사상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원장 선생님이 눈시울을 붉히며 감격했습니다. 원장님, 저도 여기서 자랐잖아요.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과거 은결을 무시했던 시댁 지인들이 염치도 없이 연락해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은결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은결이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을 달래? 정말 뻔뻔하네. 상훈이 소식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상관없어, 상훈 씨. 죽은 사람 소원도 아닌데 일일이 신경 써서 뭐해. 우리는 우리 갈 길만 가자. 그게 최고의 복수야. 은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은결이 상훈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상훈아, 나 할 말 있어. 우리에게 드디어 예쁜 아이가 생겼어. 뭐? 정말이야? 은결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상훈이 너무 기뻐서 은결을 번쩍 들어 안았습니다. 응, 여기 초음파 사진 봐요.
아주 건강하대요. 은결이 쑥스러운 듯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이제 저희에게도 귀한 새로운 생명이 오고 있어요. 은결이 초음파 사진을 묘비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처럼 외롭지 않게 사랑 듬뿍 받으며 자라게 할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고아원 동기들과의 정기 모임도 계속되었습니다. 은결아, 내 덕분에 우리 고아원 출신들도 이제는 어깨 펴고 살아. 정말 고마워. 맞아. 네가 우리의 희망이야. 친구들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도준은 은결글로벌의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도준아, 부회장 승진 축하해. 앞으로도 나랑 같이 우리 회사 멋지게 키워보자. 물론이지. 우리 끝까지 함께 가는 거다. 도준은 은결에게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평생 친구였습니다. 매년 결혼기념일마다 은결은 특별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금자가 카드 정지로 굴욕당했던 그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이제는 여기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우리 추억이 담긴 기분 좋은 장소가 됐어. 상훈이 은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그 일이 제가 새 인생을 살게 된 승리의 출발점이었어. 은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이는 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며 근근히 살았습니다. TV에서 은결이 나올 때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평생의 패배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영화 제작진이 은결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인생이 너무 감동적이라 영화로 만들면 대박이 날 겁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제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은결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은결과 상우는 은퇴 후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 세계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월드 투어 봉사였습니다. 상훈 씨, 세상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아이처럼 희망을 품고 살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같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자. 내가 옆에서 꼭 도와줄게. 두 사람의 꿈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금자는 요양원에서 치매에 걸려 지냈습니다. 가끔 은결의 사진을 보며 내 며느리라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은결의 집무실에는 좌우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근본은 태생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만든다. 그날도 은결은 수많은 고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과거 금자의 차가운 손이 아닌 따뜻한 희망의 손으로 말입니다. 은결아,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사랑해. 상훈이 다시 한번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고마워요, 상훈 씨. 은결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탁 트인 도심 전경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온전한 은결 자체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은결은 과거의 일기장을 꺼내 태웠습니다. 아픈 기억들이 재가 되어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야. 노을 지는 바닷가에서 상훈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살짝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은결은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억압받던 고아 며느리에서 당당한 CEO가 되기까지 모든 고난이 지나간 자리에는 찬란한 행복만이 남았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은결의 당당한 뒷모습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져갔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진짜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은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출신이나 환경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은결이 명문대 재무학 석사가 되고
결국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모욕과 차별, 남편의 배신, 그리고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은결이 복수를 완성한 후에도 증오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고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준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